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에 저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네, 윤 기자님, 저희가 코로나19가 워낙에 또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좀 방송을 녹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윤 기자님, 한국 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령화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노인 빈곤층 문제도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뭐 OECD 국가,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에서도 최상위를 달리고 있고요. 2020년 고령자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가난하면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노인들의 고용률은 60세, 65세에서 69세 이상 노인들의 고용률은 45.5%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요. 아이슬란드가 52.3%입니다. 근데 아이슬란드의 산업 구조가 어업 아니면 뭐 관광업이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어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촌 가시면은 할아버지들 아니면 할머니들도 보면은 많이 나이 드셔서까지 많이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 통계가 70에서 74세 고용률로 올라가게 되면은 33%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70세 넘으셔도 우리나라 노인들 3명 중 1명은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바꿔 말하면은 한국 노인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 빈곤하다는 뜻이 되고요. 게다가 노인이 하는 노동 대부분은 단순 노무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넘어서까지 왕성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뭐 혹은 생계가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행운을 타고난 셈이라고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노인들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인지 그들의 빈곤이 젊은 시절 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생겨난 결과인 건지 누구의 잘못인 건지 또 지금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윤 기자님이나 뭐 저희 같은 일반 그 한창 경제활동하는 사람들한테도 무관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 하는 방송의 내용은 도시연구자 소준철 연구원이 쓴 가난의 문법 푸른 숲이고요. 2020년 11월 30일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는 가상의 인물 윤영자 씨가 나옵니다. 윤 씨는 1945년생이고요. 나름 열심히 그의 생애를 보냈어요. 45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치면 71살 정도 되신 분이시죠. 예. 해방동이시죠. 예. 30대에서 40대에는 화장품 외판을 하면서 남편과 함께 자식을 이렇게 부양을 했고 모습을 보면은 2015년 TVN 드라마로 나왔던 뭐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뭐 쌍문동 엄마 아빠들과도 약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연배가.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초로에 접어들기 시작한 50대에는 본인 부부가 소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90년대에는 한국 경기가 뭐 황금기였고 뭐 그들도 50대 한창 이제 일할 나이셨고 그래서 저자 소준철 씨도 이 가상의 인물 윤영자 씨의 인생이 황금기였다라고 지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 그는 뭐 하고 있을까요? 평화로운 글쎄요. 그 노후를 과연 이게 평화롭게 보내고 있느냐. 저기 이분이 지금 살고 계신 분은 부가연동 다세대 반지하 방에 홀로 살고 계시고요. 하루하루 종이박스를 주워가며 힘겨운 나날을 좀 보내고 계신다고 해요. 그가 버는 수입은 뭐 한 달에 한 50만 원대 중반 정도 되고요. 하루에 5,000원, 6,000원을 벌기 위해서 뭐 100kg이 넘는 폐지를 이렇게 끌고 다니긴 합니다. 남편은 몸져 누운 상태로 막내 자식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은 자식들의 사업 자금으로 충나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또 이외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차렸던 옷가게는 망하고 말았고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무일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박스를 주우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자식들에 의존할 수 있는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전후 베이비붐 세대 노인들은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 혹은 두 명의 자식에게 전적으로 생계를 의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책 가난의 문법에서는 부부 혹은 홀로 기거하는 경우가 70%에 육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땅한 생계원이 없고 젊은 시절 모아놓은 자산이 부족하고 병고나 사업 실패 등으로 목돈이 수차례 나간 노인들은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젊은 시절 왕성한 경제 활동했다고 해도 이를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제가 아는 부동산 아저씨가 계시거든요. 뭐 이제 네. 할아버지 나이대이시긴 한데 이분이 보니까 할머니라고 하죠. 부인이 이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좀 더 이상 이제 부동산 이 중개업소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박스를 주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그분도 참 예전에 경제활동 왕성하셨던 분들인데 자식들이 이렇게 부양할 정도가 아닌 듯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은 그 노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혹은 네.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 노인들은 그나마 좀 상황 괜찮다고 해도 거기도 노후 파산으로 좀 심각한 노동 사유를 겪고 있는데요. 지난 2016년에 발간된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 저번에 저희가 콘텐츠를 했을 때 했던 내용이긴 하죠. 다선북수 그 NHK 스페셜 제작팀이 썼고요. 그 다음에 김정환 씨가 번역을 했는데 이분들 이 책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은 보통의 삶을 살아온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의 늪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NHK 스페셜 제작팀은 노인들의 실제 빈곤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수입 없이 30년 넘게 살아야 하는데 몸까지 아파 목돈까지 들어가게 되면 빈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또 일본은 1950년대 이후 40년간 거의 40년간 성장기를 거치면서 노인들의 자산 축적 기회가 좀 많았어요. 또 순채권 국가로 그들 국가 자체가 올리는 자본소득도 적지가 않고요. 그들이 발행하는 엔화도 국제통화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일본의 정부 빚도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게다가 이게 문화적으로 약간 다른 게 일본 노인들은 문화적으로 한국 노인보다 자식에 대한 지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한국 부모들처럼 뭐 돈을 끌어다가 없는 돈 끌어다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을 뿐더러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유산 상속이란 명목으로 목돈을 줘야 하는 의무감도 덜한 편입니다. 자본 축적 기회가 적고 짧았던 한국 노인들이 겪는 빈곤 상황보다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노인들이요. 게다가 이제 뭐 자산 관리니 아니면 자산 축적이니 이런 단어가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 이후였던 것 같아요. 90년대까지는 바쁘게 사느라 정신이 없었고 게다가 요새는 저금리잖아요. 예, 네. 아무리 예금을 수억 모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생활비 마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두 책 가난의 문법,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에 나온 노인 중 어느 한 명도 젊은 시절 게을렀거나 대충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누구도 자신이 이렇게 빈곤한 상황에 처해질지는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장수라는 게 오래 사는 게 비극이 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평범한 소시민으로 사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 자산을 모아야 한다, 말은 쉽죠. 그리고 저도 보면은 부자 보고서에서 은행들이 발간하는 이 자산가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하는데 최소 생활비를 유지하려면 200만 원 이상을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 노인들 중에서 200만 원이란 돈도 여유 있게 쓰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더군다나 암과 같은 불의의 병을 본인 혹은 부모가 앓게 된다면 모아놨던 자산도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우리 중 누구 혹은 부모님들 중에서는 빈곤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폐지 줍는 노인으로 대변되는 노인 빈곤 그리고 노후 파산 요거는 지금 우리 사회의 불행이자 미래에 어쩌면은 정말 당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도 좀 많이 받게 될 것 같긴 해요. 좋은 대학 나와서도 직장을 못 잡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도 앞으로 많이 받게 될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지난번에도 유사한 얘기를 이제 에피소드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들으니까 다시
노후 준비를 정말 좀 잘 해야겠다라는 예.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약간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골목에 다니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의 문제가 비단 뭐 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 요거만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